그래서 지금 자, 히트. 송어들이 활성도도 다운이 되듯이 루어 액션도 차분하게 내려주는 거죠. 히트. 방금도 제가 책임질을 했다기보다 이미 걸려 있는 거를 제가 연출하는 거죠.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목화가 잡아서 빠졌어요. 오늘 낚시를 해보니까 미는 힘이 약하면 절대 입을 안 돼요. 안녕하세요, 런커 트라우트 스텝 김민규입니다. 오늘은 목화 라인업을 활용해서 자신의 낚시 어떤 확장성을 높여보고 알고 사용해보자. 네, 하드베이트 매니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먼저 시작 전에요. 네. 크랭크도 쓰는 순서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있죠. 당연히 이유가 다 있어요. 이것도 이제 기본 모카 12가지 라인업이고요. 파일럿, 크랭크, 모카 DRF를 시작으로 해서 전체적인 이 라인업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또 지금은 이 모카 DRF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캐스팅을 하면서 설명해 볼게요. 일단은 처음에 캐스팅을 해서 전체적인 레인지를 탐색을 하는 거예요. 로드를 최대한 숙이고 빠른 속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리트립을 해서 쭉 어쨌든 내려가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쭉 내려가서 이때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따라 내려가서 무는 고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고기들을 잘 눈으로 보든 아니면 입질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게 그러면 탐색을 했어요. 지금 바닥권에서 왔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몇 마리가 따라와서 와가지고 코까지 붙이는 최대한 어떤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해요. 똑같아요. 노아 파일럿처럼 똑같은 거고. 두 번째 캐스팅 로드 포지션을 살짝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좀 덜 들어가요. 예, 똑같아요. 하지만 스푼과는 다른 게 스푼은 내리면 저항감이 세지고 크랭크는 올리면 저항감이 세져요. 그래서 지금 보면 화면에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중충을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탐색을 해보니까 바닥 레인지 쪽으로 따르더라고. 표층에 있는 애들이 또 관심이 있어요. 입질은 못 받았지만 정보를 찾았으니까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요걸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방금 제가 상층의 활성도가 좀 있는 듯 보여서 상층을 공략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SR에는 이쪽으로는 SR 타입 순서가 뭐 하이플로트, F2, SS 이렇게 있는데 쉘로우권, 1m권 위쪽이면은 이쪽 SR 라인 쪽 그 셋 중에 하이플로팅이 가장 부력이 세기 때문에 어필이 강해요. 나는 당기고 얘는 뜰려고 하니까 잡아당기는 거죠 서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세고 그 다음에 F2는 그 밑에 그리고 네,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SS는 부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라앉으면서 스푼처럼 오는 크랭크죠. 표층. 그 중에서도 순서가 또 있는 거죠. 스피드하게 SR 하이플로트. 또 이거는 타버터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한번 던져볼게요. 하이플로팅을 던졌을 때는 목적이 뭐냐? 빨리 서치를 하는 거예요. 수면에서 30cm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크랭크예요. 네, 30cm 정도 거의 다 보이고 위에서 뭐 활성도 좋은 고기들 노리는 거죠. 지금 막 서치를 하죠. 지금 네, 체이스를 막 하죠. 근데 빠르게 해야 돼요. 느리게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크랭크를 넣는 의미는 없죠. 왜냐면 이 다음번에 느리게 할 수 있는 레파토리가 다 있어요. 오늘은 제가 확장성을 넓히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한다. 그래서 빠르게 운영할 때 모카는 빠르게 운영할 때는 부드러운 모노라인 세팅이 유리해요. 왜냐면 스푼처럼 사람이 챔질할 수 있는 속도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송어들이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자동으로 걸릴 수 있게끔 모노라인을 세팅해 주는 게 빠른 운용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 히트. 오차차차. 그래서 방금도 제가 책임질을 했다기보다 이미 걸려 있는 거를 제가 살짝만 더 박아 넣어 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모노라인이 쿠션이 있기 때문에 좋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표층에
또 아침에 또 오늘은 좀 8시 정도 촬영을 시작했는데 이르니까 어떻게 보면 활성도가 있으니까 또 위에서 먹었을 수도 있고 또 눈에 보이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잡은 게 아니에요. 물고 갔어요. 그냥 훅셋만 시도를 해서 딱 2번 만에 잡아낸 거고 하이프로트가 가장 어필이 강하고 순으로 약해집니다. 이렇게 이 전에 사용했던 거는 SR 하이프로팅이잖아요. 부력이 세기 때문에 스피드한 운영을 방금 했어요. 근데 지금 2번째 캐스팅을 딱 하니까 계속 밑에서 체이스는 하는데 이렇게 못 먹어요. 그러면 살짝 더 넣어줘야겠다.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층이에요. 얼마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많이 들어가죠. 50? 그 밑에를 탐색하고 싶고 하이플로팅은 빠르게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같은 층이나 그 밑에 층을 살짝 느리게 할 수가 있어요. 천천히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느리게 공략한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모양이나 이런 건 다 똑같아요. 아, 미쳤는데. 자, 지금 따라오는 게 저렇게 보이시죠? 아까는 사뭇 다른 느낌이에요. 이건 뭐냐? 지금 따라 붙으면서 이전에는 굉장히 난폭하게 물었는데 지금은 그냥 자기 친구 마냥, 동료 마냥 그냥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컬러를 어필이 강한 걸 넣든 약한 걸 넣든 이런 색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지만 저는 이걸로 그냥 몇 번 더 해볼게요. 뭐 설명할 게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전체적인 모카의 라인업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랑 반대의 경우에요. 아까 DR로 탐색을 시작했을 때 파일럿으로 표층에 있는 친구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눈으로 보였는데 지금은 반대로 아래에 있는 애들이 위로 올라가요. 뭐 크랭크베이트는 그런 효과가 많죠. 뭐 어필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넓어요. 스푼하고는 좀 다르게. 그래서 장점이다 단점이죠. 잡히는 부분은 잘 잡히겠지만 내가 어떤 실마리를 풀 때는 어디서 잡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송어들이 250g 정도, 300g밖에 안 되는데 와, 힘이 너무 좋아. 모카 SR F2 하이플로트에서 고기를 처분에 잡고 두 번째에서 이제 위로 딱 안 때리길래 F2로 살짝 넣어주고 대신에 어필력은 하이플로트처럼 만들기 위해서 로드 팁을 들어줬죠. 그래서 딱 조율한 거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상황이 아까처럼 바람도 안 불고 차분해지면 다시 하이플로팅을 넣어서 또 좀 전에 그걸 노리는 거죠. 컬러도 바꾸면서. 그죠? 그러다가 이제 정말 차분해지는 상황이거나 애들이 정말 기운이 없고 그런 상황에 보면 이제 SR, SS가 투입이 되는 거죠. 이거는 SR 시리즈 중에서 가장 어필력이 적은 거. 그래서 가만 놔두면 천천히 떨어지는. 송어들이 활성도도 다운이 되듯이 루어 액션도 차분하게 내려주는 거죠. 지금 보기에도 아까와는 애들이 움직임이 좀 차분해졌어요. 그래서 SRS 투입하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그냥 똑같이 그냥 감아주는 거죠. 천천히. 이거는 천천히 감으면 천천히 아까보다 훨씬 깊은 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근데 어느 순간 내려가면 애들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을 거예요. 확실히 지금 활성도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RS에는 애들이 크게 막 반응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정말 액션을 크게 로드를 완전히 세워서 더 크게 해볼게요. 자, 이 정도의 진짜 그 미세한 차이로 송어들이 접근도 안 해. SR 시리즈에서 하이프로팅, 그 다음에 F2 까지는 반응이 좋았고, 그렇다면 그 두 가지로 이제 낚시를 한동안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안 좋아졌다. 뭐 먼저 투입해도 되는 거고.
F2가 먼저 들어가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F2가 들어가면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되면 쉬운 낚시가 되는 거죠. 기본 모카 SR 시리즈는 이렇게 낚시를 하고, 지금 이제 다음번에 보여드릴 건 뭐냐면 이제 표층에 있는 애들을 고기를 좀 쉬게 해주고 싶은 개념. 또 DR 라인으로 갔을 때는 이제 F에서 DR SS 더 밑에 층 또는 중층이나 카운트다운을 이용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입. 이 친구는 슬로우 싱킹이잖아요. 그럼 자맹 수심이 적정 속도로 그냥 감게 되면은 아까 DRF랑 비슷하게 1m에서 1.5m에서 2m권 이지만 이 크랭크 같은 경우는 그 수심층에 카운트다운을 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바닥까지 내려서 지금 그 바닥까지 내리는 어떤 요령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던졌죠? 그러면 이제 라인 정리를 하고 원하는 수심까지 늦어 빠르게. 그러면 가마서 1.5m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계산하는 거죠. 여기서 난 더 하고 싶다. 그러면 폴링 1.5m에서 폴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가시죠? 1.5m까지 내리고 거기서 폴링을 한다. 그럼 바닥까지 내려가는데 시간이 금방 걸리겠죠. 얼마나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확히 계산을 안 했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계속 내려가죠. 낚시터마다 수심층은 다르지만 여기가 2m라고 가정하고 던졌어요. 던지고 내가 이제 쭉 원하는 수심까지 내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1.5m까지 다 달았다.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여덟, 아홉 다 던졌어요. 9에 1.5m가 깊이까지 들어가서 카운트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들어가는 거죠. 표층부터 되면 엄청 천천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저희 멀리 있는 탐색을 못 하는 거죠. 3, 4m 감고 오잖아요. 그러면 벌써 저 뒤에는 버리는 거기 때문에 유효한 탐색 구간은 한 중간 정도부터 앞에까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죠? 그런데 나는 저 멀리에 있는 고기가 있다. 멀리 깊이 고기가 있는 느낌이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죠. 던지자마자 카운터로 하는 거죠. 오래 걸리더라도 또 여기서 어필이 너무 강하다 라고 하면 밑에 페트 모카, DRF, DRSS 순서는 F에서 SS로 가면은 약해지는 페트, 모카, JR, DRF. 복잡하죠? JR, DR. 그냥 복잡하니까 페트, 모카, DRF. 사이즈가 좀 길이가 짧아졌죠. 하지만 어필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거의 흡사하게 만들었어요. DR 라인이에요. 이 전에 이제 DRSS를 넣었는데 고기가 집어는 되는데 마지막에 먹이는 단계에서 안 되니까 사이즈를 줄임으로써 먹기 편한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컬러도 이 컬러로 선정한 이유가 클리어워터에서 특화된 컬러예요. 액션도 좀 타이트해요. 기존의 모카는 둥둥둥둥둥둥 이렇다면 이거는 두두두두두두 약간 이런 거 빠르게. 그래서 하이피치한 액션이 많이 나오고 사이즈 면에서 이제 먹기 좋다. 한번 던져볼게요. 그 전에 DRSS보다 패트 못 가니까 뭐 어필력이 작잖아요. 그렇지만 F기 때문에 늘려면 조금 빠르게 탐색을 해야 돼요. 이 다음에 SS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안 들어가요. 그죠? 근데 천천히 가면 더 뜨겠죠. 막 뜨면서 오죠. 천천히 가면. 너무 늦게 가면 원하는 수심층을 탐색할 수가 없어요. 그죠? 또 한 번 더 들어가서 쭉 떠오르죠. 그래서 수심층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F는 빠르게. 이게 DR 라인업이에요. DR이 오늘은 DR권이 패턴 아니기 때문에 라인업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좀 하는 거고, 이 종전에는 깊이 넣으려고 로드를 숙였지만 지금은 다시 그 위쪽을 탐색하기 위해서 살짝 로드 각도를 중간으로 높였어요. 히트. 지금 DR 라인업에서 SS에서 집어만 되는 상황이었는데 F로 다양한 활용을 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로드를 좀 들고선 히트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잡히지 않더라도 역할이 많은 거잖아요. 서포트 할 수 있는 역할 또는 메인 루어가 될 수 있는 할 수 있는 충분한 기량을 갖고 있는 성능을 갖고 있는 페트 모카 DRF로 고기를 잡았고요. 이 다음에 이제 SS까지 이거 같은 경우는 적정 수심층 뭐 이것도 똑같아요. 카운트다운으로 할 수가 있죠.
싱킹이니까, 슬로우 싱킹이니까 내가 원하는 수심층을 노리기 위해서 이제 교체를 한 거고, 차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천천히 꼬시는 거죠.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SS는 어필이 작은 거죠. 미는 약한 거죠. 표층에는 활성도가 좋지만 아래층에는 차분하기 때문에 천천히 유혹하는 거죠. 천천히. 그래서 그런 컨셉이에요. 자, 또 쓱. 꾸준히 감아 내려요, 지금. 어우, 라인을 엄청 건드리네. 자, 처음에 또 던져보니까 또 깊은 수심층, 로드를 이렇게 내리고 끝까지 내려봤을 때 또 어느 순간에 딱 서요, 친구들이. 그래서 오늘은 딱 보니까 DR 라인업은 이 정도면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메인 수심층은 아니지만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고기를 또 유인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인 거죠. 지금까지는 표층 낚시가 맞긴 하지만 잠시 쉬는 타임을 갖기 위해서 DR로 중층에 있는 고기들을 좀 노려봤고, 다시 이제 원래 메인 패턴인 SR을 다시 먹는지 공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떤 저항감이나 그런 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송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또 그 밑에 사이즈가 작은 페트 모카 SR, SS 다시 이제 많이 쉬었으니까 표층으로 돌아가는 거죠. 기본 모카 SR 시리즈에서 SS를 마지막에 넣었는데 거기서는 딱 입질이 끊겼어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페트 모카 SR, SS 요걸 넣어서 좀 먹이는, 부담을 작게 해서 먹이는,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표층 공략을 다시 시작을 할게요. 요거 이제 던져보고 해볼게요. 처음에는 스피드하게. 그리고 이 낚시를 하면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어쨌든 크랭크베이트는 립이 있기 때문에 감으면은 어느 정도 감으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내려가는데 반응을 하는지 또 떠오르면서 반응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SR 타입들이 오늘 제가 보니까 어필력이 약하니까 F 타입에 밀리는, 그리고 하다가 전혀 반응이 없을 때는 한 번씩 이렇게 트위칭이나 리액션을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죠. 또 세워보고. 그러니까 잘 안 될 때는, 낚시가 잘 안 될 때는 자꾸 어떤 기능들을 찾아봐야 돼요, 앵글러가. 그래서 반복의 연속이에요. 이렇게 낚시를 하다가 또 표층에서 프레셔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DR 내려가지고 히트 DR을 내려가지고 또 프레셔를 줄이는 시간을 갖고 또 어이구. 우와. 오, 이거 조금 그거 자동으로 빠졌어요, 바늘이. 오늘 낚시를 해보니까 미는 힘이 약하면 절대 입을 안 돼요. 그래서 충분히 한 가지 컬러로 뭔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 거죠. 뭐 미는 힘이 강해야 된다. 또 봐봐요. 몇 번 잡았더니 고기가 진짜 V 모양으로 다 빠졌죠. 제 앞에 있는 고기들이. 그죠? V 모양으로 요 앞에는 고기가 있고, 어쨌든 고기가 빠졌어요. 제가 앞에 이렇게 프레셔를 주니까. 그러면 뭐 아까처럼 중층을 노려서 다시 불어들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극한의 프레셔를 줄이기 위한 크랭크예요. 이제 푸치모카. 그 밑에 이제 정말 다양한 아기자기하게 낚시를 할 수 있는 이제 푸치모카 시리즈도 똑같아요. F, F2, SS. 어필력은 똑같아요. 순서. 뭐 뜨는 힘이나 이런 게 조금씩 다를 뿐이지. 푸치모카. 모카 라인업 중에서 가장 작은 크랭크인데, 이 크랭크의 역할은 일단 프레셔를 줄이기 때문에 주변에 뭔가 지나가도 송어들이 프레셔를 덜 먹는 거죠. 그래서 핀포인트를 공략할 수 있는 거죠. 프레셔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작으니까 뭔가 자기가 먹기 쉬운 만만한 미끼잖아요. 루어잖아요. 그러니까 송어들이 또 집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종전의 집어 역할은 다른 거죠. 어필을 줄여서 집어를 하는 거죠. 일단은 앞쪽에 고기가 프레셔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던져볼게요.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이 크랭크 같은 경우는 엄청 작고 하다 보니까 에스테르로 바꿨어요, 세팅을. 네, 지금 에스테르 세팅을 바꿨고,
또 기본적으로 느리게 운영하기 때문에 라인의 텐션이 많이 줄어 있어요. 그러면은 입질을 받기가 쉽지가 않죠. 라인이 이렇게 장력이 많이, 왜 가벼운 우어니까. 그죠? 장력이 이렇게 라인이 쳐져 있겠죠, 이렇게. 근데 그러면은 입질을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입질을 해도 느려요. 그래서 이제 연신율이 적은 이제 에스테르 라인 세팅해서 뭐 보고 채더라도 빠르거든요. 연신율이 없으니까 빠르잖아요. 진짜 0.1초의 쌈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또 타버터처럼도 쓸 수가 있어요. 거의 띄어서 로드 각도 살짝 올리면 타버터처럼 보이죠, 이렇게 위에서 완전 떠가지고 딱 던져서 한 번씩 그냥 가만 놔둬도 괜찮아요. 시작을. 그럼 저기 집어가 되거든, 순간. 롤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리트리브 이렇게. 그것도 또 방법이에요. 한 가지 방법. 운영할 수 있는. 또 뭐 반응이 없으면 띄워놔도 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뭔가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어우, 히트. 설명한 대로 왔네. 타버터처럼 먹었죠 방금? 어이구.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렇게 방금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런지 진짜 표층을 반응했죠 애들이. 한두 번만 더 던져볼게요. 그래서 딱 집어를 딱 어필을 해주고 또 끌어주는. 그냥 단순감기에는 이제 애들이 좀 질린 거예요. 일정하게 오는 거에 반응하는 친구도 있는 거 하면 저렇게 표층에서 반응을 하는 친구가 분명히 있으니까 결국은 더 들어가야지만 딱 감기에는 반응을 할 것 같아요, 친구들이. 그러면은 이 친구는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이 됐고 역할도 어느 정도 됐다고 치면 먹겠다 얘는. 먹었다 빠졌다. 로드를 방금 넣었어요, 살짝. 팁을 넣어가지고 조금 더 들어가게. 그렇게. 히트. 어우, 끊어졌어. 터졌어. 저 플로팅이라 해도 구할 수 있어요. 푸치모카 F2. 요 전에 거는 F. 층이 다른 거죠. F가 어필이 세고 F2는 어필이 살짝 약하지만 그 밑에 층을 더 느리게 끌 수 있고. 아까 그냥 일정관계에서 따라만 오고 밑에 층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따라오는 게. 근데 그게 유효한 건지. 그리고 또 잠깐 쉬니까 거기 모였죠. 그죠? 이럴 때는 또 건져서. 어이구, 그렇다. 어이구, 그렇다. 이것도 한두 번 던져볼게요. 벌써 막 도망갔잖아요. 시끄러우니까. 작은 루어가 이게 중요해요. 어필력은 작겠죠. 어필력은 작지만 자, 어필을 해주고 감아주는 거죠. 쟤 물어. 쟤 물어. 쟤 물 거야. 히트. 이게 찍은 거니까 괜찮죠? 네. 아니, 계속 물어요. 오늘 활성도가 너무 좋아서 무는 건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쓴다 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이제 푸치모카 마지막 단계예요. 어필력으로는 마지막 단계. 푸치모카 SR, SS. 이 전에 계속 SR 시리즈는, SS 시리즈는 제가 거기 못 잡았잖아요. 네. 그럼 어필이 작았잖아요. 네. 그래서 못 잡은 것 같아, 보니까. 미니님이 약해. 근데 결국은 이것도 미니님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컬러로 메탈을 어필을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미니님으로 강하게 만들 수 없으니까 다른 요소로 어필을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얹어서 또 정상 바로 올까? 히트. 자, 이게 확실히 SS 타입에서는 입질이 정말 없었어요, 그죠? 그냥 뒤에만 있고. 근데 물론 첫 캐스팅이라서 스위치가 들어간 건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뭐 몇 번 더 던져보면 알겠죠. 줄 수 있는 어필을 제가 하나 추가해서 만든 거죠. 예. 미는 어필력이 약해서 컬러로 좀 어필력을 더해가지고 한 개 잡았고요. 몇 번 던져볼게요. 이게 또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처음 보는 거라서 봐서 확 때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모카 사이드 라인업들은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한 마리를 위해서 꺼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있어요. 로드가 이제 크랭크는 로드를 들고 있으면 더 저항감이 세지면서 어필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로드를 내리는데 도망가다 성호가, 그죠? 그럼 어필이 약해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내리면서 빨리 감아줘야 돼요. 내릴 때는 빨리 감아줘야 돼. 오케이, 히트. 내릴 때도 빨리 감아주는 거예요. 내릴 때도 점차 느리게 감아버리면 액션이 다른 크랭크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송어 일정 감기가 중요한 건데, 이거는 찍었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연출하는 거죠.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진 게 아니고 지어내는 거예요. 로드를 내리면서 스피드를 빠르게 또 올렸다가 따라왔다. 근데 내리고 싶다. 내리면 빠르게 내리는 건 빠르게. 히트. 어이구, 위에 있는 애들이 각도가 바뀌었어요. 입을 대는 각도가 완전히 이제 해가 떠서 극단적으로 위를 쳐다보는. 이거는 아까 찍었죠? 친구는 이렇게 한번. 지금까지 오늘은 국민 크랭크 모카의 모든 라인업 소개해 드렸고요. 물론 푸치 모카 DRF도 있고, 하지만 그건 너무 극한 상황이에요. 극한 상황이라서 그거는 한두 개 정도 갖고 계시다가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레틀 버전이 또 있어요. 하지만 레틀 버전은 오늘 굳이 뺐어요. 너무 과정이 너무 많아서. 이 정도만 알면 모카에 대해서는 거의 많이 알아. 좀 기본적인 건 아는 거죠. 기본을 알아야 또 자기 낚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의 생각을 담으면 돼요. 우로의 생명을 불어넣으면 됩니다.